새 들어 사는 작은 골목, 저녁 햇살이 지고 복도형 아파트의 오래된 창문이 파르르 흔들리던 그날, 한 분 자육시 팔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늘 반갑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낯선 남자의 차갑고 건조한 말이었다. 한은철 씨 어머니 맞으시죠? 분자는 순간 몸이 굳었다. 네, 그런데요. 남자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말했다. 아드님 빚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분자의 귀가 먹먹해졌다. 마치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오직 저 문장만이 천천히 깊게 파고들었다. 은철이가 빚이 있다고? 그 애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내 앞에서는 언제나 괜찮다고 웃던 애인데. 손이 떨려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얼마를요? 남자의 목소리는 이번엔 더 냉철했다. 2억 3천입니다. 분자의 숨이 턱하고 막혔다. 저희 집은 그런 큰 돈이 아드님이 담보를 약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보라고요? 남자는 아주 천천히 확신에 차서 말했다. 네, 어머니 집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절차 들어갔습니다. 그 말에 분자의 다리가 풀렸다. 벽을 짚으며 간신히 버텼다. 우리 집, 내가 남편 죽고 혼자서 아이들 키우며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그 집을. 그때였다. 계단에서 급히 뛰어오는 발소리, 문이 벌컥 열리며 은철이 허겁지겁 들어왔다. 엄마, 그 전화 받지 마. 아직 해결할 수 있어. 분자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은철아, 너 왜 내가 아니라 남이 엄마한테 이런 전화를 하니? 은철은 허둥지둥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엄마, 그게 잠깐 빌린 돈이었어. 곧 갚을 수 있어. 엄마 집은 그냥 서류만 그렇게 해둔 거고 내가 엄마 집을 담보로 잡혔다고? 은철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분자는 깨달았다. 아들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어머니의 집을 지키기 위한 분자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분자는 아직 몰랐다. 이 빚 뒤에는 은철도 모르는 더 큰 그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집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안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긴장만 가득했다. 분자는 눈을 치켜뜨고 아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은철아, 엄마 집을 담보로 맡겼다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 은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갑자기 일이 꼬여서 사업이 망할 줄 몰랐어. 분자는 피식 웃음 아닌 웃음을 흘렸다. 사업? 내가 무슨 사업을 했다고? 은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가 같이 해보자고 해서 초기 자금 조금만 넣으면 금방 몇 배로 번다길래. 처음엔 진짜 잘 됐어. 엄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분자는 이해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버렸다. 은철아, 내가 작전주에 손 뗀 거니? 은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내 아들만은 이런 길 걷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정직하고 조용하던 은철은 결국 돈의 유혹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어머니의 집을 향하고 있었다. 서류의 비밀. 분자는 자리에 주저앉은 아들에게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 집까지 내놓을 건 아니었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내가 어떻게 우리 집을 담보로 하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니? 은철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가방을 열었다. 그게 엄마 사인이 필요한데 엄마가 그날 눈이 침침하다면서 내가 읽어달라 했잖아. 그때 받은 도장으로. 분자는 머리를 감쌌다. 내가 그때 보험 갱신 서류라고 했던 그 서류가. 미안해, 엄마. 나도 그땐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분자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은철아, 엄마는 평생 남한테 속고 사는 게 제일 무서웠다. 근데 이제는 내 아들한테 속는구나. 은철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엄마, 나 정말 이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었어. 정말 한 번만 도와주면 이걸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와달라고? 내가 내 집으로 팔아넘기기 직전인데 아직도 그 말을 할 수 있니? 은철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정말 마지막이야.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분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손을 떨며 말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생각 좀 해야겠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에는 은철의 흐느낌만 남았다. 그러나 분자는 아직 모른다. 아들의 빚은 단순한 투자의 실패가 아니라 누군가의 덫에 걸린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그 덫은 조용히 분자에게도 다가오고 있었다. 저녁이 훌쩍 지나 밤이 깊어질 무렵 분자는 여전히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머릿속은 무거웠다. 아들의 빚, 집 담보, 30년 동안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어긋난 걸까? 그렇게 한참을 걷다. 집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쿵, 쿵쿵.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강한 두드림. 분자의 걸음이 얼어붙었다. 설마.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은철. 엄마, 빨리 오지 마. 지금 오면 안 돼. 왜? 무슨 일이야, 은철아? 빚쟁이들이 왔어. 문을 부수려고. 분자는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집 앞 복도는 어둠 속에서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복도 한가운데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다. 한 명은 팔짱을 끼고 무표정한 얼굴로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현관문을 발로 쾅쾅 차고 있었다. 한은철,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안 열어.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은철의 떨린 목소리. 제발 제발 조금만 시간을. 남자는 문을 또 쾅 하고 찼다. 시간? 내가 시간 끌다가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손해봤는지 아니? 너 지금 우리한테 장난쳐? 그 말투는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사냥감을 몰아세우는 맹수 같았다. 분자는 힘겹게 계단을 뛰어 올랐다. 아, 아저씨들, 제발 그만하세요. 두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분자에게 향했다. 아, 어머니 오셨네. 그중 한 명이 잔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집주인이요? 분자가 숨이 턱 막힌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부드럽게 그러나 더욱 불길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대화가 더 쉬워지죠.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채권관리팀 금호 캐피탈. 분자는 명함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금호 캐피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으로 악명 높은 사채업체였다. 보시다시피 아드님이 저희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남자는 분자의 말을 잘라 끊었다. 담보 처리 절차는 이미 들어갔고요. 어머니 도장도 다 받았습니다. 아드님 말로는 어머니가 집 정리해도 된다고 하셨다던데. 분자는 충격에 몸이 떨렸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머니가 하던 안 하던 서류에는 찍혀 있습니다. 문 안에서 은철이 울부짖는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자는 문을 한 번 더 쾅 쳤다. 자, 그럼 이제 집 문제 정리하러 들어가죠. 분자는 즉시 두 팔을 벌려 문 앞을 막아섰다. 안 돼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제발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남자는 분자를 천천히 내려다보며 말했다. 하루. 짧은 침묵 뒤 그는 입꼬리를 올리고 말했다. 좋습니다. 하루 드릴게요. 그 대신. 남자가 분자에게 한 발 다가왔다. 확 줄어든 거리. 거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내일 이 시간까지 2억 3천 준비하세요. 못 갚으면 집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낮게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오직 발소리만이 복도에 오래도록 울렸다. 문은 그대로 닫힌 채 안에서는 은철의 울음소리만 가득했다. 그리고 문 바깥 분자는 주저앉아 바닥에 손을 짚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떻게 이 큰 돈을 내일까지. 그러나 분자는 아직 모른다. 아들의 빚 뒤에 있는 진짜 빚의 주인, 그 사장님이 누구인지. 그 남자는 분자와 오래전부터 아주 깊은 악연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밤은 깊었지만 분자의 눈은 단 한순간도 감기지 않았다. 2억 3천. 내일까지. 말이 되지 않는 돈.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든 금액. 분자는 한숨을 수십 번이나 내쉬며 괜히 서랍을 열고 닫았다. 어디에도 돈은 없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때였다. 문 밖에서 툭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분자가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흔들리는 손으로 봉투를 주워들었다. 봉투 앞에는 단 한 글자, 한 분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원한처럼 삐뚤어진 서명. 김태호. 분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김태호 28살의 분자는 아이 둘을 키우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이었다. 집주인 김태호, 그는 늘 분자에게 말을 걸곤 했다. 처음엔 친절한 듯 보였다. 하지만 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납된 월세를 트집 잡아 집에서 쫓아내겠다며 협박했고, 분자가 반박하면 밤늦게 찾아와 문을 두드리던 사람, 분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 어느 날 분자가 도저히 돈을 맞추지 못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분자 씨, 당신 같은 사람들은 평생 내 밑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 누구한테도 기대지 마. 다 무너질 거야. 그 말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처럼 남아 있었다. 현재 봉투 안의 편지. 분자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짤막한 손글씨 한 줄. 오랜만이지. 분자씨, 내일 직접 보러 간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집 등기부등본 사본이 함께 들어 있었다. 근저당권 설정자 금호 캐피탈 대표자 김태호. 분자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그 사람이 사채업자가 됐다고? 숨이 멎을 듯했다. 왜 하필 내 아들에게? 분자가 충격으로 말을 잃은 사이 방 안에서 은철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엄마, 여기 뭐야? 봉투? 분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은철이 떨리는 손으로 읽었다. 김태호, 엄마가 말했던 그 사람? 분자의 눈이 깊게 흔들렸다. 은철이 입을 떼기 시작했다. 엄마, 이 사람 만난 적 있어. 분자의 얼굴이 일순 날아갈 듯 바뀌었다. 뭐라고? 너 태호를 언제? 은철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몇 년 전부터 내 주변에 나타났어요. 돈 어렵던 시절 나한테 대출 얘기 꺼낸 사람도 투자 얘기한 사람도 전부 이 사람이었어. 분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애초에 내가 걸린 그 투자라는 것도? 은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그 사람 처음부터 나를 노렸던 것 같아. 그리고 결국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목표는 엄마였던 것 같아. 분자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25년 전 겨우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사람, 평생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들의 빚 뒤에 숨어 조용히 복수를 준비해왔다. 2억 3천이라는 거대한 금액, 그리고 내일 직접 찾아오겠다는 예고. 멀리서 시계가 딸깍하고 자정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다. 내일이 오기 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분자는 아직 모른다. 내일 김태호가 가져올 조건이 돈보다 훨씬 잔인할 거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창을 스칠 때쯤 분자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한 얼굴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말로만 듣던 사채업체의 대표, 25년 전 분자를 끔찍하게 괴롭히던 남자. 오늘 그가 온다. 분자는 손을 꼭 쥐며 생각했다. 돈 방법이 없구나. 그럼 다른 길이라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다른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신도 알지 못했다. 오전 10시 12분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은철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현관을 바라보았다. 분자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이가 들어 더욱 매서워진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다. 김태호. 그는 분자를 위아래로 훑으며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다. 분자씨, 오랜만이네요. 분자의 손이 떨렸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김태호는 신발을 벗지도 않고 거칠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김태호는 소파에 앉아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 주인이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다리를 꼬았다. 아드님이 한 짓이니까 저희도 원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오늘 오후 6시까지 돈이 없으면 이 집 바로 경매 넘길 거고요. 은철은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더. 김태호는 웃지도 않은 채 말했다. 시간은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들였습니다. 그때였다. 김태호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분자를 바라봤다.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분자 씨를 만나러 온 이유는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분자의 심장이 멎었다. 당신한테 빌려줄 시간도 받아갈 돈도 사실 관심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당신이에요. 순간 거실 공기 전체가 멈춘 듯했다. 김태호는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듯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25년 전 기억하죠? 집세 미납됐다고 내가 방문했을 때 당신은 항상 도망쳤어요. 분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분자 씨가 나한테 빚을 졌다 생각했습니다. 분자의 얼굴은 공포로 굳어갔다. 그리고 지금 신께서 제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김태호는 서류철을 밀어내고 말했다. 분자 씨, 선택권을 드리죠. 아드님이 만든 빚 2억 3천. 오늘부로 전부 탕감. 집도 건드리지 않음. 압류도 경매도 없음. 대신 조건 하나만 들어줍니다. 분자의 숨이 멎었다. 당신 나랑 같이 일합시다. 들어도 믿기지 않는 말이었다. 일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은철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김태호는 혀를 찼다. 아드님, 당신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는 눈을 다시 분자에게 돌렸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있어요. 부동산 관리, 세입자 관리,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분자는 경악하며 말했다. 저는 그런 일 할 수 없어요. 김태호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그럼 오늘 6시에 집 내놓으세요. 분자는 숨이 막혀왔다. 아들이 벌인 일, 하지만 책임은 결국 엄마인 자신에게 향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는 두 길,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악마와 거래할 것인가, 아니면 집과 삶, 모든 걸 잃고 새 가족이 길 위로 나앉을 것인가. 김태호의 단정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분자씨, 정답은 항상 시간 내에 말해야 합니다. 시계는 오전 10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게 남은 시간은 6시간도 채 없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한 분자는 문 앞에 남겨진 빚 독촉장이 눈에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휴대폰에서 본 수신 기록, 채권회사, 압류팀, 부재중 12통. 아들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긴 것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띠링, 문자가 울립니다. 내일 오후 2시 방문 예정. 채무자 주소지 확인 및 자산조사. 분자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산조사? 그게 내 집을 말하는 건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 집은 남편이 떠난 뒤 30해 동안 빚 한 번 안 지고 지켜낸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분자는 집 앞을 서성대는 낯선 차를 보게 됩니다. 어제의 그 남자 아니, 오늘은 두 명입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이웃 영자 씨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언니, 저 사람들 요 며칠 계속 왔어. 분자의 얼굴이 굳습니다. 영자 씨는 말을 이어갑니다. 며칠 전에는 아드님하고도 말다툼하는 걸 봤어. 진명의 이전만 해주시면 시간 더 드릴게요 그랬던 것 같은데. 분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명예 이전? 그 말은 결국 아들이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핑계를 댔을까? 대학원 등록금, 투자, 사업 미천? 아무리 그래도 그건 선 넘은 일이었습니다. 분자의 마음속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하나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건 도둑질보다 더한 배신이야. 그날 오후 겨우겨우 돌아온 은철은 어머니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분자는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은철아, 내 이름으로 무슨 서류 냈니? 은철의 등이 굳었습니다. 아, 그건 그냥 은행에서 잠깐 확인이 필요해서. 거짓말하지 마. 분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왜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어? 은철은 벽을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떼는데, 엄마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사람인데 살려고 한 거야. 그래서 내 집을 팔아? 내가 평생 땀으로 지킨 집을. 한마디 말도 없이? 분자의 물음은 울음과 분노의 중간 어딘가였습니다. 하지만 은철은 어머니의 마음보다 자신의 절박함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몰라. 나 지금 죽기 직전이야. 사람들이 매일 문 두드리고 전화 오고 무서워 죽겠다고. 분자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이 상황이 자업자득이라는 걸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문고리에 뭔가 붙는 소리였습니다. 분자가 문을 열자 이미 차는 떠난 뒤였고 문고리에는 선명한 빨간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채무자 주소 확인 완료, 다음 주 압류 예정. 분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한 일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일단 넘겨지면 내가 숨 좀 돌릴 수 있어. 분자는 얼굴을 고개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했습니다. 넌 이미 나를 잃었다. 밤새도록 한분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온 날들이 머릿속에서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던 날, 아이들 어릴 때 뛰놀던 마당, 첫 김장을 하며 울던 날, 이 집까지 이르면 나는 무엇으로 남지? 분자는 조용히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거짓말에도 두려움에도 끌려다니지 않기로요. 다음 날 아침 분자는 집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은철아, 오늘 은행 다녀올 거야.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거기서 분자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구원이 아니라 재산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분자는 은행 상담실에서 담보대출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담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객님이 동의하셨다는 전자서명이 확인돼서요. 분자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전자서명?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직원은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분자가 평소 쓰는 것과 비슷한 필체의 사인이 억지스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분자는 확신했습니다. 아들 은철이 어머니 이름을 도용해 서류를 제출한 것임을.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큰 것이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 집으로 돌아오자 은철은 초조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은행 갔다 왔다며? 서류 처리 잘 됐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분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철아, 내가 오늘 본 걸 너도 알아야겠다. 분자가 태블릿 사진을 내미는 순간 은철의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실수, 거짓말. 분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훔치고 내 집을 팔아서 내가 살겠다고? 은철은 벽에 기대듯 앉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죽게 생겼어. 그냥 나 좀 살려줘. 엄마 집이면 이자도 적고. 은철아, 분자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나는 내가 빚을 진 것보다 내가 나를 이용하려 했다는 게 더 아프다. 분자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아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분자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고객님이 신고하시면 대출 절차는 모두 중단됩니다. 분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을 신고한다는 것, 그건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겠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은철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날 그렇게 버릴 거야? 경찰? 변호사? 내가 내 아들이잖아. 분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이름을 훔치지 않아. 은철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분자는 더 이상 그의 울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은철 씨 사문서 위조 혐의로 내일 오전 출석 요청드립니다. 분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밝아오는 새벽이 왜 이렇게도 차갑게 느껴질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게 어쩌면 나였을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아들의 빚과 거짓으로 더 이상 망칠 수 없다는 것. 며칠 뒤 집 앞에 붙었던 압류 스티커는 조용히 떼어졌습니다. 모든 절차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철은 참고인 조사와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고 집에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했습니다. 한분자는 그의 등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철아, 나는 내가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 하지만 이 집만큼은 내 마지막 삶이야. 은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텅 빈 집 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은 잃지 않았지만 아들은 또 다른 의미로 잃었구나. 창밖 바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지켜야 할 것은 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진심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